최종 발언이기 때문에 반론을 받지 않으니까 당시 재발언도 없겠죠. 최종 발언은 자기 팀 주장을 마지막 발언하는 시간으로 수용과 반박, 요약, 강조의 성격으로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A조 최종 발언 누구인가요? 자기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안에 대해 발제하게 된 A팀 제3발제자 공혁입니다. 우선 저희 팀의 발제를 요약하기에 앞서 이런 놀라운 시력의 팀들과 의논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료조사와 토론 준비를 정말 많이 하신 부분에 놀랐는데요. 특히 아까 B팀에서 1, 2발제자님 모두 직접 자료조사를 하신 부분에서 이런 자료조사를 통해 본인들 발제의 근거를 높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1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적 토론의 교육과정은 모든 수업에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고 학력 단절 소외계층이라는 저희가 많은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은 이 협력적 토론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C팀에서 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자료를 조사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말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본인들의 발제를 직접 실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의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사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가정경제 문화 등의 요인에 의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사회적 편견 압박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선 청소년 부모 가정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안으로서 첫째, 정보 소외 현상을 겪는 청소년 부모들을 위한 복지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둘째로 미래는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도 말하듯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위탁가정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안으로 위탁가정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은 현재 열악한 제도 속에 살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관정에게 보험 및 채권 금액을 일반적으로 통일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 소외계층은 현재도 적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성도서 후룰에 나오는 서열이의 삶이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에서 알 수 있듯 사회적으로 버티기 힘든 일들과 사회적 편견이나 압박을 느끼는 청소년 계층을 위해 같은 청소년으로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 차별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 독서 토론이 기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의 발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분 15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A조 수고하신 팀 모두에게 감사한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B조의 시작을 듣겠습니다. B조의 제3발제자 자기소개하고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독서토론 한마당 대성고등학교 측 제3발제자 대성고등학교 2학년 임인규입니다. 자, 일단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실천 방안에 대한 최종 발언을 피력하기에 앞서 상대 측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게 청소년과 20대 부모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거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서대문구 가족센터라고 하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이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측에서는 이제 국가 정부 이런 지원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으로 여성가족부 축소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충당을 하겠다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런 국가적 방안에 대해서 매우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인상 깊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말하자면 일단 저희 비조 측에서 정의하는 소외받는 사람의 범위는 제1발제자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족을 그 사회 전체로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수업 시간에 대해서도 아까 문제를 주셨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짧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블록식 수업으로 해결이 가능함을 답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발제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받는 소수자를 식별 가능한 경우에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소수자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공감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을 중심으로 소외받는 이들이 위클래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위클래스를 보다 접근성을 확대하고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장애인 이용 시설 뭐 이런 거 확충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 방안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지 지원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한 규제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민규 당황하지 말아요. 잘했어요. 최종 발언을 하는 거지 반론할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C조 최종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원주고등학교 최종 발언 맡은 서장현이라고 합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발언하기 앞서 진강고등학교의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은 저에겐 특히 인상 깊었으며 다만 아쉬운 점은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지 않은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대성고등학교의 토론식 수업은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새로운 방식이라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다른 아이들의 역피와 관련한 해석은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 것이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선가정 지원금을 확대하여 조선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을 뿌리도록 지원하고 또 조선가정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이 우리와 같은 기회를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둘째로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보호기간을 늘려 학대 피해를 받은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고 지원해가며 그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하되, 가정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복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동이 제약대를 당할 수 있어 근로자가 부모의 역을 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늘리고, 또 피해 아동이 보호받는 중에도 우리와 같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의 소외계층이 모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만들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외계층이 우리와 같은 기회를 누리도록 정부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소외계층과 함께 공존해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분 29초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3년 원주 한도시 한국운동 20년을 맞이한 동아리 독서들 한마당, 진광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와 원주고등학교와 대성고등학교, 진광고등학교의 결승전 한마당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